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지난 금요일 5대 종단 환경단체 연합인 종교환경회의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계획이 너무 안일하다며 3가지 성찰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지요.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5대 종단 환경단체 연합인 종교환경회의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기도였습니까? 네, 지금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시작한 결석 시위가 전 세계 동시다발 기후 행동을 촉발을 하게 됐죠. 2018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면서 2019년 9월에 글로벌 기후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 22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태산 기념관에서 모여서 6개 종단이 함께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가중행진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그냥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최근에 또 IPCC 6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지금 2018년에 나왔던 보고서보다도 10년 이상 빠르게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도 기후위기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성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9월 24일 날 저희가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5월 29일에 출범을 했죠. 그리고 지난 8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종교인들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9월 24일 금요일에도 기도회를 굳이 그 서울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후위기가 삶의 위기라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은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으로 그야말로 지금 끓어오르고 있는 지구가 끓어넘치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탄소량을 줄이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늘려서 이 배출량을 중립, 0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인데 그러면 탄소 배출을 0으로 맞추자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 것이고 그것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안한 첫 번째 초안의 시나리오는 0에 가까운 95%, 97%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곳은 애초에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너무나 좀 안일하고 태평한 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이 탄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한참 부족하다라고 이제 종교인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각계의 인사들로 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2050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 되겠으니 민관 함께하는
협치가 필요하다 해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로 지난 5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정부 쪽 대표위원장으로 국무총리, 그리고 민간 대표, 민간위원장, 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장관들이죠. 그 부처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위원들도 뭐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각각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77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월 29일 날 출범식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에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그 정부 쪽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의 30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 탄소중립안을 만드는 노력에 정부가 얼마나 무감하게 그리고 소홀하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정작 진행되는 과정은 정부가 만든 안을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 이대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줘라라고 하는 의도에, 그러니까 시민 의견들을 우리는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들러리 세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답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계 재판 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정도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4명이 사퇴한다는 발표를 한 거군요. 자,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가 어떻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종교계가 요구한 이 3가지 성찰과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좀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 정부와 그 산업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미 장마, 태풍, 폭염, 산불, 온갖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노동자, 농민들, 시민들은 기후 재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퇴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공사를 강행을 하고, 또 신공항을 새로 지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이중적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어떻게 하든 탄소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라고 쓰레기 없는 일상, 제로 웨이스트를 표방을 하면서 일상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여전히 낱개 포장, 이중 포장, 선물 포장 등등으로 정말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쓰레기까지를 떠안기는 이런 식의 산업 구조들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제재나 개선의 노력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이 참 국민의 인식과 정부나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목표를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은 서로의 양보와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모두가 희생을 좀 각오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급속한 산업화가 초래한 생태 위기라는 점들을 다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 제도 개혁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은 이루어질 수 없다.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네. 탈탄소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애초에 탄소중립위원회 목표도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하고 개혁하셔야죠. 예. 자, 이러한 종교계의 입장이 우리 탄소 중립 계획에 잘 반영이 되지 않은 탓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2050 탄소 중립 위원회의 국민 참여분과 종교위원 4명이 사퇴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입장문 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참
고뇌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종교계를 대표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가이드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난 4~5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새롭게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종교계 간담회, 시민사회 간담회도 꾸려내면서까지 의견을 전달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정말 최소치인 35%를 간신히 맞춘, 그것도 거의 30.7%만 국내 배출에서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실망이 컸죠. 그래서 최소한 40% 이상, 그보다 사실은 50% 정도까지도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는 2018년 가장 많이 탄소를 지금 배출해놓은 이 상태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50% 이상을 줄여도 2030,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난들이 너무나 빈번해지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올해도 안동에서 마을 인근까지 커다란 산불이 일어났고요. 유럽 곳곳에서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산불로 순식간에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흡수원인 산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들까지 감안하면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해도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가지고 계속 그 안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목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부 기구로서는 또 각계의 입장을 종합하면서 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입장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좀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어려운 숙제입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알고 시작했던 일이고요. 이제 10월 18일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온실가스 감축안, NDC안이라고 하죠.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요, 국내에서도, 국내 여론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안을 정부와 기업이 만들 수 있었다면 사실 굳이 민간 심의기구로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로 만들었을 때는 민의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까지 제기됐던 의견들을 이제 그냥 참고가 아니라 그 의견들이 정말 그 기준이 되고 어떤 방향이 되는 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더 깊은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4명은 그 4대 종단의 성직자분들이시죠? 네네. 그런 만큼 오늘 그 사퇴를 한 것이 글쎄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은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도 저는 이제 고려교당을 다녀왔는데요. 원불교 환경연대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탄질보험법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를 살릴 온도 1.5도씨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모두를 살릴 수도, 또 모두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경계라고 생각하는 게 1.5도씨거든요. 이 1.5도씨로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당겨서 더 빠른 시일 내에 탄소량을 줄이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안들을 정부와 모든 기업과 모든 전문가들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저희 종교인들과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상에서 항상 탄소를 줄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다 새기고 계세요. 그렇지만 오히려 정부와 기업은 그냥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트렌드처럼 유행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네. 탄소 중립의 의미,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꼭 현실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나누면서요. 지금 기후위기로 탄소 중립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바뀌었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두 좀 이렇게 각성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